안녕하세요.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요. 노란색 선 21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고요.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으니까 자, 시장보다는 뭐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11만 2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뚫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하게도 뚫지는 못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횡보를 하다가 오늘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자,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 자, 둘 다 차트가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신고가에 가까운 종목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의 업황이 달라졌다거나 HBM의 뭐 공급 지연 이런 악재들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디램 가격 계속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요.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 외부적인 요인,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고요.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을 먼저 잠깐 보면요. 자, 3,999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자, 마치 쌍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4,000포인트 전후입니다. 3,900에서 4,100포인트 사이를 이렇게 이제 횡보를 좀 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연속적인 랠리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 걱정이 해결이 돼야 다시 랠리가 나올 건데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반등이 좀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정도를 팔았는데 자,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요. 자, 1,700억을 팔았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의 1,700억이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자, 하이닉스는 더 많이 팔았거든요. 자, 오늘 3,800억 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5천억 넘는 순 매도가 나왔고 나머지 업종에서 대략 5천억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이 자,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이유 그리고 시장이 뭘 걱정하는지에 대한 내용 하고 나면은 그래도 걱정이 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한테 기회가 오니까 지금은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방향이기 때문에 현금을 좀 아꼈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끌고 갈 때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 그쵸? 전고점을 뚫어내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이 지금도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좀 관망을 하시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타기를 할 필요도 없고 비중을 늘릴 필요도 없고 팔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기회가 올 것이다. 자, 지금 시장은 무엇을 걱정하냐면요. 어제 나스닥이 0.5%밖에 안 빠졌어요. 특히 반도체 위주로 하락이 나왔지만 브로드컴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양호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선물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건 역시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 걱정하느냐? 자,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돌고 있다. 왜 지금인가요? 자, 내일 모레입니다. 12월 18일에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그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그래서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아주 오랫동안 됐었었는데 작년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작년에 한번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있었었죠. 자, 8월 5일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엔화를 통해서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하는 자금이 자, 마이너스 금리면은 돈을 빌릴 때도 이자가 거의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플러스 금리로 바꾸면서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다시 엔화를 갚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이런 논리인데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 혹은 채권 시장에서 많이 투자가 됐던 자금들이 회수가 된다라고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작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자, 시간을 좀 돌려보면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시장이 코스피가 지수가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이때는 모두가 다 패닉에 그렇게 떨었던 그런 경험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지수가 무슨 개별 종목도 아니고 마이너스 10%가 급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런 하락이 다시 나올까라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에 7월 말 정도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 엔캐리 자금이 회수가 된다는 이유로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은 이거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실 미국에서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기사는 좀 이따 볼 거고 자, 여기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반등했죠. 그리고 브로드컴이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AMD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인텔도 마찬가지고 퀄컴도 그렇고 보합권 정도였고 거의 뭐 테슬라 정도만 상승이 나왔던 어젯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18일이 지나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악재가 모두 해소가 나면 다시 정상화가 될 거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증권가에서도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8월 5일은 하락장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강세장이죠. 자, 이거 주봉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한번 터졌던 이날이고 지금은 이렇게 상승장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예탁금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이틀 전 기준입니다. 이틀 전 기준으로 84조가 장전이 되어 있고요. 신용 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신용을 다 털고 나서 재상승할 수도 있으니 지금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호재들도 좀 나왔는데 자, 삼성전자, HBM 6세대 엔비디아 공급 가시권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세대죠. 내년에 나올 루빈에 탑재될 HBM 6세대가요. 사실상 공급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내년 초에 26년 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초에 단가가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샘플을 제출을 했었죠. 그리고 품질 인증, 지금은 품질 인증 절차를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업계에서는요, 내년에 HBM 6세대 전체 물량을 30%는 우리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이닉스가 못해서? 그건 아니고요. 마이크론이 지금 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HBM 6세대를 생각보다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10%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30%, 나머지 60%가 하이닉스인데요. 30%만 해도 돼요. 우리가 6세대에서 역전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7세대도 있고 8세대도 있고 계속 기회는 오니까요. 지금부터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좀 지연이 됐고 샘플도 공급을 했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성능이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우리 삼성전자가 HBM 출하량이 3배가 넘게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죠. 자, 글로벌 HBM 시장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성장률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워낙 많이 하니까 성장률로 봤을 때는 이제 1위입니다. 1위. 글로벌 출하량을 아득히 뛰어넘는 평균 그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구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HBM이 엄청 필요하죠. 근데 학습 단계를 넘어서 추론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 서버용 D램의 수요가 급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열심히 학습을 시키고 있지만 학습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일반 서버용 D램의 수요도 더욱더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D램은 지금 3배 넘게 가격이 올랐고요. 제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 현물가도 많이 좀 보여드리잖아요. D램의 현물가 22만 원까지 이제
DDR5 기준으로 확인을 다 시켜드렸는데, 자, 이러한 기조를 모두 고려했을 때 내년에 HBM 공급량이 늘고 점유율 30%가 될 거고 출하량이 늘어날 거고 범용 D램 가격 계속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외부적인 요건, 엔캐리 청산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급의 이동 내지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내년에 실적이 빵빵빵 터져 나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낸드도 좋고요. 또 삼성전자가 H200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H200의 5세대 HBM까지 공급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서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은 내려가는 구간이니까 기다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함께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매수 매도 타점과 고점까지 끌고 가는 거, 제가 이 구간에서도 계속 팔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끌고 가는 방법 등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모두 무료로 좀 받아볼 수가 있고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예를 들면은 지수는 어떤 상황이고 업종은 어떻고 이런 타점 같은 것들을 모두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자, 지금 유튜브 영상 여기 보고 계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파란 색깔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신청서가 열리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은데 제목을 한번 누르셔야 돼요. 제목을 누르시면은 링크가 보입니다. 자, 이 파란색 링크를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소통방 입장 대응 전략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입니다. 연락처가 있어야 입장이 되고요. 나중에 돈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종목명입니다. 여기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소통방 입장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께 결과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이번 조종에 너무 공포에 휩싸일 필요 없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삼성, SK, 엔비디아, HBM 6세대 공급 가시권이다 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하이닉스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빼고요. 또 하이닉스가 잘한다고 우리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잘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내년에 초에 HBM 6세대 단가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30%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 절고 있다. 마이크론이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원래 60% 정도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원래 요만큼 시장이 있으면 60%는 하이닉스가 먹고 30%는 마이크론이 먹고 10%는 삼성이 먹다가 이게 이제 뒤바뀌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30%까지 가져가는 거고, 원래 범용 D램도 삼성이 1위고요. 이제 1위가 되겠죠. 4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삼성이 1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크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력에 있어서 삼성한테는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을 먼저 추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랑 이제 좀 비벼볼 수 있는 7세대 혹은 그 이후에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범용 D램의 캐파 증설 가장 빠른 게 삼성입니다. 자, 평택 페이즈 2 라인까지 원래 파운드리로 쓰려고 했었지만 D램으로 좀 돌리고 있잖아요. D램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으니, 자,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 삼성전자가 10만 원 초반대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거 말고요. 횡보를 모두 마치고 나서 좀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추세를 바꿀 때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로 돌아설 때 이때가 가장 좋은 타점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잘 대응을 하셔서 유의미한 결과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도주 매집주가 있고요. 주식 교육 주도주 잡기 특강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거는 스윙입니다. 시장 중심주 안에서 적어도 2주에서 한 6주 정도 지켜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표는 이제 2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상승하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최근에 시장 중심주는 바이오랑 로봇이었습니다. 자,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할을 했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30만 원대부터 75만 원까지 2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임드 바이오예요. 자, 이 종목이 4만 원에 상장을 해서요. 벌써 8만 원까지 2배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 중에서 로키드 헬스케어. 자, 이 종목도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강했던 게 뭐 이뮤논시아 이런 종목들. 자, 보세요. 오늘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2배 넘는 3배 가파른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업종이 시장의 대장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상승의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6,000원, 7,000원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2배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뭐 올릭스, 자, 올릭스도 2배 넘는 거의 얘는 3배 상승이 나왔었고, 인벤티지랩, 또 D&D 파마텍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우상향 차트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요, 후속주로 다시 한번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주도주 매집주 있죠? 2배 올라가는 목표, 요거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께 시장 중심주 안에서 다음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일동제약, 자, 이 종목도 여기가 2만 원대였거든요. 4만 5천 원까지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퓨처캠 뭐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죠. 자, 보세요.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종목이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로봇주입니다. 자, 로보티즈도 아직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강했던 것들, 오늘은 현대무벡스. 자, 보이시죠? 현대무벡스도 제가 여기 6,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SPG. 자, 이런 종목들 보세요. 시장이 밀리는데도 여전히 단단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DIC가 조정을 좀 가파르게 받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3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직 로봇과 바이오에서 연말 랠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공략을 하실 분들은 주도주 매집주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같이 좀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교육 주도주 잡기 특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료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제가 DIC를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 또 이뮤논시아를, 현대무벡스를 이런 구간, 또 로버스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도주를 남들보다 빨리 고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무료 주도주 잡기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방문 상담도 가능하셔서 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 방법이라던가, 포트폴리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로봇 한 종목, 뭐 반도체 한 종목, 바이오 한 종목 이런 식으로 포트를 꾸리는 이런 방법을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이 포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신청을 하시면 앞으로 이제 남은 주식 계속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지금 잠깐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방향은 위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 중심에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기보다는 제대로 대응을 해서
결국에는 큰 수익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소통망 체크하시고 같이 대응도 좀 하시고 결과를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